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더해 최근 사업 공모가 진행 중인 컴퓨팅 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등에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7년 만에 나왔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기 직전 감옥에서 쓴 미공개 유목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115년 만에 일반인에게 선보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지정국도 승격이 10년 넘도록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도 대규모 시설 확충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더해 최근 사업 공모가 진행 중인 컴퓨팅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기술 실증 등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전폭적인 기업 지원과 대규모 시설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총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연내 첨단 GPU 1만 장을 우선 확보해 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를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는 첨단 반도체가 빼곡히 설치된 기술 연구개발 시설로 2027년 개소 예정입니다.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 SPC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진행 중인데 광주시는 최근 정부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LG, 삼성, SK 등 카카오 등 여러 기업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기업 또 그 해당 지역의 의견이 서로 합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광주에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장비 등에 더해 컴퓨팅 센터까지 유치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같은 경우 이제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같은 장비들이 있는데 꽤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시너지가 배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실증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주시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은 현재 진척이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의 결단이 있어야 광주는 지역 소멸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거기서 자양분을 삼아서 육성이 될 거고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나온다면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각 지역에서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꿈꾸는 지자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광주시의 움직임도 바빠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 영하 3도를 밑돌면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4도 안팎에 그치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종일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화기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구름이 조금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탑승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소송이 무려 7년 만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가 원고인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속버스 회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장애인 탑승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광주 지역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금호고속과 광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 구제 민사소송. 고속버스 등에 리프트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시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현장 검증과 이와 유사한 판결을 기다린 끝에 7년 만에 결론이 난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내년부터 신규 도입된 버스 중 5%를 시작으로 2030년엔
35%, 2040년까지는 전체 신규 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인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온거 측이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심 결과에 따라 금호고속 측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장애인 전용 리프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광주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측은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이라며 금호고속 측에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속버스 타고 여행 가고 고향 갈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차별 시정에 대한 어떤 판결들이 더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더 적극적인 차별 금지 조치들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버스 한 대당 리프트 설치 비용은 2,500만 원 정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 6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금호고속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기술직과 일반직 등 사원 20여 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GGM은 캐스퍼가 국내외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생산량을 늘려야 할 상황이어서 부족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채용은 지난달 37명을 신규 채용한 데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 공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기 직전 감옥에서 쓴 미공개 유묵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115년 만에 일반인에게 선보입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평화로운 삶을 갈망했던 안중근 의사의 의연한 인품이 담긴 글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을 먹고 물 마시니 그 안에 즐거움이 있네. 길이 2m, 폭 50cm의 족자에 8개의 한자가 담겨 있습니다. 옆에는 약지 한마디가 없는 손바닥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리순 감옥에서 쓴 유묵입니다. 사형 집행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때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독립과 평화를 향한 굳은 신념을 70여 점의 친필 글로 남겼습니다. 그중 아직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 소장 유묵이 115년 만에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게 일단 일본으로 그때 당시에 가서 일본의 이제 개인 소장가가 이렇게 표구를 하고 오랫동안 소장하던 거를 우리나라 소장가가 중간에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개인 소장하던 거를. 공개된 유묵은 안중근 의사가 남긴 글 가운데 가장 소박하고 서정적인 글로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참된 평화를 찾고자 했던 의연한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평소에 안중근 의사의 심성이 잘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탈하고 청빈한 우리 조선 선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3일절인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광주 동국뮤지엄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됩니다. 유묵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삶과 업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도 전시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살한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이토의 친필 글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건설업체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주고 수억 원을 챙긴 50대 여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기술사에게 빌린 토목 건축기사 자격증 등의 사본을 90여 곳의 건설사에 건네고 알선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건설업체가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점을 노리고 자격증 사본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보성군 노동면의 한 축사에서 축사 주인인 50대 여성이 어미소에 들이받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갓 태어난 새끼 소에게 다가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지정국도 승격이 10년 넘도록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을 전라남도와 여수, 광양시가 부담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하자 보수 기간도 지난 2023년 종료돼 비용 부담까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전면 개통한 9.58km 구간의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2260m 구간 왕복 4차선의 지역 대표 랜드마크인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광양만권 산업 물류 흐름의 대동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자치단체들은 이 도로의 관리 문제를 두고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여수산단 진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전남도 33%, 여수시 43%, 광양시 24%씩 각각 분담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하자 보수 기간까지 종료되면서 한 해 소요되고 있는 유지관리 비용만 지난해 기준 73억 원에 이릅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 관리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넘어서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담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남도를 포함한 광양시, 여수시는 10여 년이 넘게 국토부의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에 대한 지정국도로 승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공동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여수, 순천, 광양시에서도 각 시장들이 공동 건의를 했고 여수시의회, 광양시의회에서도 공동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토부에서는 현재 뭐 이렇다 할 어떤 결과는 없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가 연간 5조 원대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는 국가기관 산업의 물류도로인 만큼 지정국도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산단 국가지원법을 발의하는 등 국가산단 진입도로를 포함한 SOC의 유지보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반 시설의 유지 보수에 있어서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지정국도 승격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10여 년 넘도록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 지역도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한반도는 최적의 교통망과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라는 강점을 갖추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부족하다는 게 과제로 꼽힙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을 아우르는 무한반도, 국제공항과 철도, 항만, 고속도로까지 연결된 최상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하고 공업용수도 안정적으로 공급돼 반도체 공장 부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 아리백이 반도체 업계의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무한반도의 경쟁력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수도권에는 관련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밀집해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만 무한반도는 이런 산업 생태계가 부족해 기업들이 이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한반도 내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이 공동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은 기존 실리콘 반도체가 아닌 화합물 반도체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르고 전력 효율이 높은 차세대 반도체로 무한항공 정비산단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등 주력산업과 첨단산업과 연계해 화물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 기술 지원,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확대, 연구개발센터 조성, 협력업체와의 공동 이전 지원 같은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무한반도의 강점과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만 15세 미만의 시민안전보험금 지급을 위한 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됐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등도 논의됐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간 협력, 불합리한 법령 제도 개선 등의 공동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올해부터 직선제로 치러집니다. 다음 달 5일 선거를 앞두고 전남에서는 66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자산 1,150억 규모의 고흥 녹동 새마을금고입니다.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고흥에서 유일하게 직선제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유권자는 3,500여 명으로 2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현 이사장인 이광우 후보는 안전 경영을 내세우며 지역 환원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금고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시국마저 어수선하여 금융투자 환경이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험과 인맥이 풍부한 제가 해온 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때라고 생각하고 감사 출신의 이광욱 후보는 30년 기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고 자산을 2천억 원으로 만들고 투명한 경영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야 하며 10원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되면 무엇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원칙을 바로 세워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결과 전남에서는 50개 금고에 66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3대 1입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달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정보통신망과 명함 배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오는 24일까지 금고 게시판 등의 후보자 선거 벽보를 게시하고 오는 25일까지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 정보는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겨울철 폭설과 제설 작업 등으로 도로 파임이 잇따라 발생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포토홀을 줄이기 위해서는 땜질 처방 대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차도 한가운데 차 바퀴만 한 구멍이 연이어 뚫려 있습니다. 응급 복구를 위해 아스콘을 붓고 장비를 이용해 다집니다.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 손쉽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으면 며칠 만에 또 훼손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포토홀이 생기면서 차량이 지나다니기 불편하고 교통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옆으로 비껴가려면은 충격된 사고가 있겠죠. 타이어도 파손되고 또 안전 운전에도 상당히 지장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지난해 목포시에 생긴 포토홀은 모두 2천여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인 2월에서 3월 집중해서 발생합니다. 내린 눈이 도로에 스며들었다가 한파로 얼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이때 차량이 통행하면 충격을 받아 부서지는 겁니다. 또 염화칼슘 등 제설제가 용해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 도로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에 질 좋은 재료로 바꾸거나 도로 포장을 다시 하는 등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에서는 예산상 한계를 어려움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수명이 좀 길고 강도가 더 센 특수 아스콘이 있어요. 이제 교량이나 이런데 그런 재질로 포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도로에다 하면은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죠. 교체 주기인 10년에 맞춰 도로 포장을 다시 하려면 목포시에만 예산이 한 해 30억 원가량 필요한데 현재 5억 원 남짓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포장 예산 대비해서 도로의 노후되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예산 확보 및 응급 보수 공사를 통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전남 지역 지방도와 국도 등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11,000여 건, 확인된 사고만 8건으로 11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라남도가 항일 독립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합니다. 항일 독립유산은 항일 유적과 항일 시설, 독립유물로 구분해 다음 달까지 주민공모를 통해 발굴하게 되며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가치검토위원회도 평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지역 건설 경기 속에 정부가 드디어 건설 경기 회복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DSR 등 대출 규제 완화가 빠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부산문화방송 박준호 기자입니다. 2달 전 준공된 부산 사구의 한 아파트. 지난 2022년 285가구 분양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32가구만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분양률 11%대. 나머지 253가구는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 침체나 대출 금리가 좀 제일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7, 8부터는 스트레스 DSR로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힘들 것 같아요. 지역 부동산 경기가 수년째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만 미분양 주택이 4,720가구, 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1,886가구로 지난 2010년 8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건설사 부도가 잇따르는 등 지역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기다려왔고 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LH를 통해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 요구해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한시적 완화는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 5월 중 결정하겠습니다. 세금과 DSR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해온 지역 건설업계는 기대보단 실망이 더 큽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DSR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담기지 않았고 그래서 요구했던 거는 사실상 거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다. 정부가 이번에 LH를 통해 매입하겠다고 밝힌 아파트 물량은 비수도권 전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17%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담양군이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인공지능 로봇 다소미를 치매 고위험군 가구에 설치합니다. 이 로봇은 음성 명령을 인식해 치매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60대의 돌봄 로봇이 담양군의 치매 고위험군 가구에 공급됐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를 밑돌면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4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찬바람도 여전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화기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구름 조금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아직 모든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양 영하 4도를 밑돌고 있고요. 화순도 영하 2도를 밑도는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3도에서 5도 안팎에 그치면서 낮 동안에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영하 6도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 3도에 그치겠습니다.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2.5m에서 3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일요일 눈이 지나겠습니다. 평년보다 심한 추위는 다음 주 초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